자,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유엔 안보리 새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The DPRK is ready to use any form of ultimate means. The forthcoming measures by DPRK will make the U.S. suffer the greatest pain it's never experienced in its history. Obsessed with the wild dream of reversing the DPRK's development of nuclear force, which has already reached the completion phase. 자, 말폭탄은 여전한데 그런데 수위는 조금 낮아졌다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강도는 조금 낮아진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이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전면 배격한다고 반발하면서 핵 개발 가속화 의지를 재천명했는데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외무성 보도를 통해서 우리 국가와 인민을 완전히 질식시킬 것을 노린 극악무도한 도발 행위의 산물로 준열이 단죄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 새 안보리 결의를 이제 비난한 건데요. 북한은 또 안보리 제재 결의가 우리가 선택한 길이 1000만 번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끝을 볼 때까지 이 길을 더 빨리 가야 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굳게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 보유국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북측 입장에서는 뭐 할 말 다 한 셈이죠. 하지만 그 경만 놓고 보면은 8월 초에 2371호의 결의 당시보다는 한참 낮은 수위의 반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외무성 보도는 기관명의 성명은 물론 그 아래의 대변인 성명, 또 대변인 담화보다 또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게 당국 분석이고요. 다만 북한군이나 다른 대외 선정기관 등을 통한 후속 성명이나 또 대미 위협 등이 나올 가능성은 없지 않기 때문에 계속 좀 북한 관련 뉴스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우리 정부의 공식 반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반응 중에서는 가장 낮은 형식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동안 스스로 제재 후 도발로 행동해왔던 사례, 그다음에 결의안 채택 하루 전에도 외무성 성명 등을 발표하면서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 내에서도 대한민국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유화 정책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미국 정치권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백대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1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말 미국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의 연내 답방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께 금년 중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를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내분의 방안은 우리 두 정상 내외는 물론 역사를 통해 이어온 한미 양국 국민들의 끈끈한 우정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방문이 될 것입니다. 연내 답방이 성사된다면 미국 정상의 한국 방문은 지난 2014년 4월 25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이후 3년 반 만입니다. 하지만 한미 FTA, 방위비 재협상 문제 등 양국이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The job-killing trade deal with South Korea, another disaster, and now the Trans-Pacific. We have 28,000 people on the border, separating South Korea from this maniac in North Korea. We get nothing. What did we get? Nothing. FTA, 방위비 재협상 문제는 한국의 국회 그리고 미 연방의회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재발효됩니다. 앞서 미 의회 고위 관계자들은 작년 9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 방문을 비롯해서 우리 고위 관료가 미국을 찾을 때마다 걱정 말라는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And let me say as chairman of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something that I've said before. And that is there are few relationships more consequential or more economically important than the strategic alliance that we hav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하지만 최근 기류가 과거와 달리 조금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전해집니다. 실제로 뉴욕에서 유엔 안보리 2375호 제재안이 통과될 무렵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미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선 한국이 예전 같지 않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다음으로 한인이 많이 사는 버지니아주 제리 코널리 민주당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유화 정책이냐는 질문에 수전 손천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은 우리는 한국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워싱턴 정가 주변 싱크탱크가 몰려있는 K-스트리트 출신의 한 인사 역시 한미가 다른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미국은 지갑을 닫고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백대우 기자의 브리핑이었습니다. 백 기자도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미국이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오는 11월 한미 방위비 협상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11월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방한하면서 결국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텐데 네. 보통 주요 의제로 여기서는 결국 이제 한미 안보 동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안보 동맹과 자유무역 협정 FTA 관련 얘기도 좀 나올 것 같고 결국 돈 문제가 나올 텐데 특히 이제 최근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미국산 무기 수출하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계속 관심을 보여왔거든요. 결국은 안보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 문제도 본격적으로 이제 양 정상 간에 기본적인 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나 뭐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쪽에서는 이러한 카드를 내밀면서 논의를 병행하게 될 텐데 여기서 보게 되면 결국은 돈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측이 방위비 인상, 이제 분담금 인상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될 경우에 결국은 여기서 다시 FTA 카드를 다시 언급할 가능성도 있어요. 일단 백악 관계자들은 미 의회에서 일단 당분간은 한미 FTA를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트럼프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서 거기서 걸림돌이 생길 때는 언제든지 이 카드가 다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사드 배치 문제도 여전히 이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이철우 의원이 성주 사드 기지 인근에 주택을 구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사드 기지 근처에 집을 구입했는지 직접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사드 반대하는 여론이 많고 그래서 제가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 가서 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다니까 저를 좋아하는 분들 이런 분들 함께 가자 이래서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지역 주민들과 얘기를 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 최고위원은요 지난해 9월에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을 직접 가서 설득을 하겠다 이렇게 뭐 공약을 했었는데 그 뭐 공약을 지킨 상황이고요. 최근에 한 열흘 정도 아들 내외와 손녀와 함께 이 집에서 한 열흘 정도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옆 지역구인 김천이 지역구다 보니까 성주 인접 지역으로 또 저렇게 이사를 간 모습이 보여지고 있군요. 방문은 지난 2014년 4월 25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이후 3년 반 만입니다. 하지만 한미 FTA, 방위비 재협상 문제 등 양국이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The job-killing trade deal with South Korea, another disaster, and now the Trans-Pacific. We have 28,000 people on the border, separating South Korea from this maniac in North Korea. We get nothing. What did we get? Nothing. FTA, 방위비 재협상 문제는 한국의 국회 그리고 미 연방의회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재발효됩니다. 앞서 미 의회 고위 관계자들은 작년 9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 방문을 비롯해서 우리 고위 관료가 미국을 찾을 때마다 걱정 말라는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And let me say, as chairman of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something that I've said before, and that is there are few relationships more consequential or more economically important than the strategic alliance that we hav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하지만 최근 기류가 과거와 달리 조금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전해집니다.
실제로 뉴욕에서 유엔 안보리 2375 제재안이 통과될 무렵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미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선 한국이 예전 같지 않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다음으로 한인이 많이 사는 버지니아주 제리 코널리 민주당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유화 정책이냐는 질문에 수전 손천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은 우리는 한국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워싱턴 정가 주변 싱크탱크가 몰려있는 K-스트리트 출신의 한 인사 역시 한미가 다른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미국은 지갑을 닫고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백대우 기자의 브리핑이었습니다. 백 기자도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미국이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오는 11월 한미 방위비 협상 하면서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 내에서도 대한민국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유화 정책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미국 정치권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백대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1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말 미국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의 연내 답방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께 금년 중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를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내분의 방안은 우리 두 정상 내외는 물론 역사를 통해 이어온 한미 양국 국민들의 끈끈한 우정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방문이 될 것입니다. 연내 답방이 성사된다면 미국 정상의 한국 이제 비난한 건데요. 북한은 또 안보리 제재 결의가 우리가 선택한 길이 1000만 번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끝을 볼 때까지 이 길을 더 빨리 가야 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굳게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 보유국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북측 입장에서는 뭐 할 말 다 한 셈이죠. 하지만 그 경만 놓고 보면은 8월 초에 2371호의 결의 당시보다는 한참 낮은 수위의 반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외무성 보도는 기관명의 성명은 물론 그 아래의 대변인 성명, 또 대변인 담화보다 또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게 당국 분석이고요. 다만 북한군이나 다른 대외 선정기관 등을 통한 후속 성명이나 또 대미 위협 등이 나올 가능성은 없지 않기 때문에 계속 좀 북한 관련 뉴스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그러네요. 자, 우리 정부의 공식 반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반응 중에서는 가장 낮은 형식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동안 스스로 제재 후 도발로 행동해왔던 사례, 그다음에 결의안 채택 하루 전에도 외무성 성명 등을 발표한 자,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유엔 안보리 새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The DPRK is ready to use any form of ultimate means. The forthcoming measures by DPRK will make the U.S. suffer the greatest pain it's never experienced in its history. Obsessed with the wild dream of reversing the DPRK's development of nuclear force, which has already reached the completion phase. 자, 말폭탄은 여자난데 그런데 수위는 조금 낮아졌다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강도는 조금 낮아진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이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전면 배격한다고 반발하면서 핵 개발 가속화 의지를 재천명했는데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외무성 보도를 통해서 우리 국가와 인민을 완전히 지식시킬 것을 노린 극악무도한 도발 행위의 산물로 준열이 단죄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 새 안보리 결의를